깜순아 왜 그래? 헝! 저게 뭐야? 깜순이가 미친 듯이 지저대며 달려간 골목 어귀.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그 어둠 속에는 한 노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정한 백발에 깊이 패인 주름, 의식을 잃은 그 모습. 민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맥을 짚었어요.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민도윤, 28살. 그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야간 관리자로 일하는 청년이었죠. 후드티와 낡은 청바지 차림의 그는 언뜻 보면 무심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고 따뜻했어요. 도윤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16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비 오는 날 저녁 부모님은 도윤의 생일 케이크를 사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혼자 자취를 시작했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뒤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요리사가 되는 것.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음식들을 기억하며 언젠가는 그런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요리학원 등록금을 모으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그러다 3년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도윤은 이 일이 좋았어요. 버려진 개들을 돌보는 일이 왠지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존재들. 하지만 그럼에도 꼬리를 흔들며 사람을 반기는 그 순수함이 도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도윤의 유일한 친구는 보호소에서 데려온 검은 털의 믹스견, 깜순이였습니다. 깜순이는 보호소에 들어온 지 2년이 넘도록 입양되지 못한 개였어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뒷다리를 조금 절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그런 깜순이가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깜순아, 우리 둘이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 응? 도윤은 늘 깜순이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날도 도윤은 평소처럼 보호소의 개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료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고 아픈 개가 있으면 약을 먹이고 야간 근무가 끝나면 새벽이 되는데 그때마다 도윤은 보호소 개들 서너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자, 오늘은 누구누구 나갈까? 보기, 초코, 바둑이, 너희들 차례야. 개들은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밖으로 나갔어요. 깜순이는 언제나 맨 앞에서 걸었습니다. 산책을 하며 도윤은 길거리에 떨어진 폐지를 주웠습니다. 박스, 신문지, 빈병. 하나하나 주워서 리어카에 담았어요. 그리고 산책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골목 어귀에 사는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좀 모았어요. 아이고, 도윤이 또 왔네. 고맙다 얘야.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할멈이 살지.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도윤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할머니, 이거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면서 보이는 거 주운 거예요. 그래도 고맙지. 요즘 애들은 다들 바쁘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너는 참 착하다. 도윤은 쑥스러워하며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사실 도윤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났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외할머니가 1년 동안 도윤을 키워주셨거든요. 하지만 외할머니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도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한테라도 잘해드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날도 도윤은 깜순이와 함께 새벽 산책을 나섰어요. 하지만 깜순이는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어둠 속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와라랄, 와라라랄. 깜순아, 왜 그래? 뭐가 보여? 깜순이는 도윤의 손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도윤은 황급히 그 뒤를 쫓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골목 깊숙한 곳, 깜순이가 멈춰선 그곳에는 한 노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지금 구급차 불렀어요. 도윤은 재빨리 자신의 후드티를 벗어 노인의 머리에 댔어요. 피를 멈추게 하려는 거였죠. 노인은 의식이 희미했지만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로 도윤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도윤은 노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윤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후드티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발 무사하셨으면 좋겠다. 도윤은 부모님을 잃었을 때의 그 무력함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었죠. 하지만 결국 부모님은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살아나셔야 해.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인이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운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정정한 백발에 깊이 패인 주름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젯밤 일 기억하세요? 노인은 한참을 도윤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이라고요. 게다가 노인에게는 치매 초기 증상도 있어서 기억이 번쩍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인의 소지품을 확인해봐도 신분증도 휴대폰도 없었어요. 다만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백운가 새벽 4시 3공장.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뺑소니 사고이니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만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원비 문제도 있고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시겠어요? 며칠 뒤 도윤은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환자분 신원 조회를 해봤는데 지문도 등록이 안 돼 있고 얼굴 인식도 안 나오네요. 경찰에서도 실종 신고된 사람이 없다고 하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행여 환자로 등록해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후에는 임시보호시설로 모셔야 하는데 대기 기간이 보름 정도 걸립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시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좋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악했습니다. 특히 기억을 잃은 노인이라면 더욱 힘들 거였죠. 제가 일단 모시면 안 될까요? 임시보호처를 찾을 때까지만이라도요. 사회복지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기억상실에 치매 증상도 있으셔서 돌보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노인을 돌보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저 노인을 보호시설에 보내는 건 마치 보호소의 개들을 안락사시키는 것과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나한테 선택받지 못한 생명들을 너무 많이 봤어. 이번만큼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임시보호자 동의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 신분증 주시고요. 주소랑 연락처 적어주세요.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임시보호자 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환자분께 발생하는 의료비나 생활비는 보호자님 책임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호기간 중 환자분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도윤은 펜을 들어 한 줄 한 줄 서류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명란에 민도윤이라고 또박또박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마음 쓰시네요. 별 말씀을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며칠 뒤 경찰서에도 다녀와야 했습니다. 뺑소니 사건 조서를 작성하고 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거든요. 경찰관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분 상태가 어땠나요?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고 의식이 거의 없으셨어요. 옆에 깨진 유리병이 있었고요. CCTV 확인해 봤는데 해당 지역에 카메라가 없어서 차량 특정이 어렵네요. 목격자도 없고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일단 신원 확인 중이니까 뭔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임시 보호자로 등록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일주일 뒤 백승찬은 퇴원했습니다. 도윤은 그를 옥탑방으로 모셨어요. 낮은 천장, 군데군데 곰팡이 핀 벽.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좀 쉬세요. 불편하시겠지만 임시보호시설 자리 나오면 그리로 가실 수 있어요. 백승찬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주방이 있었고 낡은 냄비와 프라이팬이 걸려 있었죠. 벽에는 젊은 남녀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도윤은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제 부모님이에요. 돌아가셨지만요. 그랬구나, 미안하네. 아니에요. 오래전 일이에요.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백승찬은 그 눈빛에서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어요. 고맙네. 자네한테 폐만 끼치는구만. 아니에요. 저도 혼자 사는데 괜찮아요. 사실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오히려 좋아요. 그 순간 백승찬의 코끝에 무언가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이 냄새 마늘과 생강?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아까 저녁 준비하려고 재료 손질했거든요. 백승찬은 주방대 위에 놓인 재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마늘을 집어들었어요. 이 마늘은 국산이군. 향이 진해. 어떻게 아세요? 백승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겠네. 그냥 알 것 같아. 도윤은 신기한 표정으로 백승찬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간단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백승찬이 옆에서 하나씩 조언을 했습니다. 된장을 너무 일찍 넣으면 향이 날아가. 끓기 시작하고 나서 넣는 게 좋아. 파는 마지막에 넣어야 아삭한 맛이 살아. 도윤은 백승찬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된장찌개를 맛봤을 때 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거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자네 어머니도 요리를 잘하셨나 보구나. 네. 엄마는 항상 저한테 맛있는 걸 해주셨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셨죠.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 저한테 요리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저 사실 요리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엄마처럼 따뜻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백승찬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순수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까? 나도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리는 할 수 있으니까. 도윤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두 사람은 그날 밤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좁은 옥탑방 안에서 따뜻한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특별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낮에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백승찬에게 요리를 배웠어요. 도윤아, 칼질을 할 때는 재료를 존중해야 해. 부드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불 조절이 중요해. 센 불로 빨리 익히는 것과 약한 불로 천천히 익히는 건 완전히 다른 맛이 나거든. 도윤은 백승찬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흡수했습니다. 그는 요리를 배우면서 점점 행복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백승찬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자네는 왜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하게 됐나?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버려진 느낌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들한테도 짐이 됐고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기견들이 이해가 됐어요. 저들도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잖아요. 특히 깜순이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어서 2년 넘게 입양이 안 됐거든요. 백승찬은 조용히 도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개들은 사람한테 버림받았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좋아해요. 꼬리를 흔들고 다가오고 믿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저들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저들을 선택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백승찬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자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자네 부모님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도윤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승찬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소스를 만들어 볼까? 백승찬은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간장, 마늘, 생강, 양파, 사과, 배. 도윤아, 소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나? 간이요? 백승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음이지. 소스는 단순히 맛을 내는 게 아니야. 요리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거지. 정성껏 만든 소스는 어떤 요리에 들어가도 그 요리를 빛나게 만들어. 백승찬은 말하면서 냄비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히 알아. 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 그 행복은 재료의 가격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소스를 맛봤어요.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달면서도 짭짤하고 깊으면서도 부드러워요. 백승찬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소스는 말이야,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야. 이건 사람의 온기지. 이 소스를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 이 소스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백승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려줄게.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이 소스를 절대 독점하지 마. 이건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해. 혼자만 가지려고 하면 이 소스의 의미가 사라져. 도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하지만 그 순간 백승찬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쳤습니다. 음식은 독점이 아닌 나눔이다. 누군가와 논쟁하던 기억. 차갑고 냉정한 눈빛의 여성. 그녀는 뭐라고 말했죠? 할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 경쟁 사회라고요. 백승찬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는데 다시 사라졌어. 한편 그 시각. 서울 외곽의 백운가 제3공장. 새벽 4시. 백서연은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안 오셨어. 벌써 한 달째야. 백서연 34살. 백운가의 상무이자 차기 대표 후보였습니다. 백운가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소스 제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백운가가 진짜 유명한 이유는 규모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백운가 비법 소스 때문이었죠. 그 비법 소스를 만든 사람이 바로 백승찬 회장이었습니다. 75살의 백운가 창업주인 그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회사의 3개 공장을 직접 돌며 소스 제조 비율을 점검했습니다. 재료의 배합 비율, 온도, 시간. 그 모든 것을 오직 그만 알고 있었죠. 직원들은 그가 설정해 놓은 대로 소스를 만들었지만 정작 그 핵심 비율은 백승찬만이 새벽마다 직접 조정했습니다. 1공장에서 기본 베이스를 확인하고 2공장에서 숙성 온도를 체크하고 3공장에서 최종 비율을 조정하는 게 그의 일과였어요. 음식은 독점이 아닌 나눔이다. 그것이 백승찬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녀 서연은 달랐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서연은 할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MBA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으로 실적을 올렸죠. 하지만 할아버지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어요. 6개월 전 둘은 심하게 다퉜습니다. 할아버지, 레시피를 정리해 주세요. 문서화해서 회사 자산으로 등록해야 해요. 할아버지만 아시면 회사가 위험해요. 회의실에서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서연아, 그건 안 돼. 이 레시피는 언젠가 모두에게 공개할 거야. 누구나 배울 수 있게 할 거란다. 공개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럼 우리 경쟁력은 뭐가 되는 건데요? 다른 회사들이 다 따라하면 우리는 어떡하고요? 백승찬은 조용히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진짜 경쟁력은 독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진심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정성껏 마음을 담아 만들면 사람들은 알아봐. 그게 진짜야. 할아버지는 너무 순진하세요.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착하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서연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서연은 몰래 할아버지를 미행시켰습니다. 새벽 공장 출근기를 촬영하고 연구실을 뒤지고 심지어 할아버지 집에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하려 했어요. 하지만 백승찬은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레시피는 오직 그의 머릿속에만 있었고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죠. 그러던 중 3개월 전 서연은 또다시 할아버지와 충돌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부탁이에요. 저한테 레시피를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할아버지 손녀잖아요. 대를 이어야죠. 백승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내 마음이지. 너는 이 솥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거잖니? 당연하죠. 회사는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거란다. 욕심을 담으면 음식도 독이 돼. 서연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백승찬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나는 내가 변하기를 바랄 뿐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 착하고 순수했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뭐요? 제가 변했다고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세상이 변한 거예요. 저는 그냥 세상에 맞춰 사는 거라고요.
서연은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어두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잠깐만 멀리 보낼 수 있다면. 처음에는 그냥 상상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상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딱 며칠만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동안 연구실을 뒤지면 뭔가 나올 거야. 서연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뒷골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회장님이 매일 새벽 산책을 나가십니다. 그때 살짝만 차로 스치게 하세요. 크게 다치시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병원에 며칠 입원할 정도로만요. 남자는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서연의 계획보다 크게 일어났습니다. 저기 일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분이 생각보다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피를 많이 흘리셨는데. 전화를 받은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몰라요. 저는 놀라서 그냥 도망쳤고, 난 이제 몰라요. 하란 대로 했으니까. 돈 안 보내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요.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윤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주방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백승찬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시간에 뭐 하세요? 백승찬은 도윤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걸 만들어야 할 것 같았어.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 냄비 안에는 갈색의 걸쭉한 액체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이 소스를 만들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 이게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는 거. 이건 누군가에게 꼭 전해줘야 할 무언가인 것 같아. 그날 새벽 백승찬은 도윤에게 소스 레시피를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도윤아, 이 소스의 핵심은 재료가 아니야. 바로 시간이지. 이 소스는 최소 4시간 이상 약한 불에 끓여야 해. 그래야 재료들의 맛이 완전히 우러나오거든. 백승찬은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재료를 넣어야 해. 흑마늘 가루. 72시간 동안 저온 숙성시킨 특별한 흑마늘이지. 이게 들어가야 소스에 깊이가 생겨. 도윤은 감탄했습니다. 한편 백운가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회장이 사라진 지 한 달. 새벽마다 공장을 돌며 비율을 조정하던 백승찬이 없자 소스의 맛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상무님, 거래처에서 항해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서연은 초조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을 수도 없었고 레시피도 알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서연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제가 임시 대표직을 맡겠습니다. 이사들은 결국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윤은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백운가가 새로운 소스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맛이 예전과 다르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백운가 건물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 여성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운가 상무 백서연입니다. 회장님이신 제 할아버지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도윤은 화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백운가?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백승찬 할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온 쪽지. 백운가 새벽 4시 3공장. 도윤은 급히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옥탑방 문을 열자 백승찬이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화면에는 백운가 본사가 비치고 있었고 백서연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승찬은 떨리는 손으로 TV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아, 저 회사 저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건 내 회사야. 백운가. 내가 만든 회사란 말이야. 도윤은 백승찬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기억이 돌아오셨어요? 백승찬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공장 새벽 4시 소스, 나는 매일 새벽 공장에 갔어. 세 개 공장을 돌면서 비율을 확인했지. 그게 내일이었어. 백승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화면에 백서연이 크게 비쳤습니다. 서연이 내 손녀야. 내가 키웠어. 부모를 잃은 저 아이를 내가 품에 안고 키웠단 말이야. 백승찬은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이 틀어졌어. 레시피 때문에. 저 아이는 레시피를 독점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퉜고. 백승찬은 갑자기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산책을 나갔어. 그리고 한 차가 나를 쳤어.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보이더니 쾅. 도윤은 백승찬을 꼭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도윤아. 괜찮지 않아.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일부러 날 친 거야.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백승찬은 TV 화면의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느낌이 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그때 TV에서 백운가의 새 소스를 시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요리사가 소스를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건 원래 백운가 소스가 아닙니다. 깊이가 없어요. 인위적인 맛만 나는군요. 백승찬은 TV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건 가짜야. 내 소스가 아니야. 백승찬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난 돌아가야겠어. 내가 회사로 돌아가야 해. 이대로는 안 돼. 할아버지, 잠깐만요. 아직 회복도 덜 하셨는데. 그래도 가야 해. 내 소스를, 내 철학을 지켜야 해. 그리고 서연이를 만나야 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도윤은 백승찬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할아버지 혼자 보낼 수 없어요. 백승찬은 도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도윤아. 백운가로 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백승찬은 옥탑방 주방에 섰어요. 도윤도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일 회사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밤 너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줄 게 있어. 백승찬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비법 소스의 완전한 레시피야. 내가 평생 연구해서 만든 거지. 할아버지, 도윤아, 들어봐. 만약 내가 회사에 돌아가서 서연이랑 또 다투게 되면, 아니 어쩌면 내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네가 이걸 지켜줘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백승찬은 도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자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한 달 동안 자네를 보면서 확신했어. 자네는 욕심이 없어. 유기견들을 돌보고 폐지 줍는 할머니를 챙기고 나 같은 늙은이를 돌봐주고 자네는 진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이 레시피를 맡기고 싶어. 서연이한테는 줄 수 없어. 저 아이는 아직 욕심이 너무 많아. 하지만 자네는 달라. 백승찬은 도윤을 꼭 안아줬습니다. 도윤아, 이제부터 자네가 내 후계자야.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겪든 자네가 이 철학을 이어줘. 음식은 독점이 아닌 나눔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마.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보호소 직원이에요. 아니야. 자격은 학벌이나 지위가 아니야. 마음이지. 자네는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어.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백승찬은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쳤고 도윤은 진지하게 배웠어요.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해. 도윤아, 자네가 만든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다음 날, 백운가 본사에서는 백서연의 공식 대표 취임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로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연은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백서연은 백운가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로비 입구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백승찬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도윤이 있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설마 회장님? 회장님이시잖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아버지, 백승찬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어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백승찬입니다. 백승찬의 목소리는 비록 늙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기억을 잃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우리 모두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하지만 백승찬은 서연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건강검진부터 받으시고. 서연아. 백승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기억했어.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 내가 산책을 나갔을 때 차가 나를 쳤던 것,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싸웠던 것, 레시피 때문에 말이야. 백승찬은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이 친구는 민도윤입니다. 제가 기억을 잃었을 때 저를 보살펴준 사람이에요. 임시 보호자가 되어 저를 돌봐줬죠. 그리고 제 철학을 이해하고 제 레시피를 배운 사람입니다.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직접 진짜 백운가 소스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승찬과 도윤은 1층 직원 식당으로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준비된 재료들과 2개의 냄비가 있었어요. 하나는 현재 회사에서 만드는 소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아침 제가 직접 만들어 온 진짜 소스예요. 백승찬은 2 소스를 작은 접시에 각각 담아 청중 몇 명에게 나눠줬어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소스를 맛봤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데요? 진짜 소스는 깊이가 있어요. 회사 소스는 그냥 짠맛만 나요. 청중들은 술렁였습니다. 백승찬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레시피는 이제 공개됩니다. 누구든지 이 소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로비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무너지는 자신의 야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백승찬은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백승찬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몸을 떨었어요. 할아버지, 내가 사고를 당한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백승찬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나는 기억했어. 사고 당일 밤 우리가 또 싸웠던 것. 내가 울면서 나갔던 것.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로 나를 쳤다는 것. 서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백승찬은 계속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가 레시피를 독점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너는 늘 말했지. 할아버지는 너무 순진하다. 세상은 경쟁이다. 독점해야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했어. 백승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내 할아버지를, 너를 키운 할아버지를 다치게 할 줄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할아버지를 잠깐만 멀리 보낼 생각이었어요. 며칠만 병원에 계시면 그동안 레시피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크게 다치시게 할 생각은 정말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백승찬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 내가 3살 때 부모님을 잃었을 때 내가 너를 안아주었어. 밤마다 악몽을 꿀 때마다 내가 옆에 있어줬지. 요리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회사 일도 가르쳐줬어. 백승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지. 하지만 언제부턴가 너는 변했어. MBA를 받고 돌아온 뒤부터였나? 아니면 그 전부터였나?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훌륭한 손녀가 되고 싶었어요. 회사를 크게 만들어서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방법이었니? 욕심을 부리고 독점하고 심지어 할아버지를 다치게 하는 게 저는 정말 크게 다치시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며칠만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백승찬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배웠어야 할 건 레시피가 아니었어. 철학이었지. 음식은 독점이 아닌 나눔이다. 이게 우리 백운가의 정신이야. 하지만 너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백승찬은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이 친구를 봐. 민도윤. 이 친구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해. 돈도 별로 못 벌어. 하지만 이 친구는 매일 아침 폐지를 주워서 할머니한테 갖다 드려. 버려진 개들을 돌보고 기억을 잃은 나 같은 노인을 집에 데려가서 돌봐줘. 아무런 데가 없이 말이야. 도윤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친구는 나한테 1달 동안 따뜻한 밥을 해줬어. 옥탑방 1칸을 나눠줬어.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지. 이게 진짜 나눔이야, 서연아. 백승찬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민도윤을 내 후계자로 삼을 거야. 사람들은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그럼 저는요? 서연아, 너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그게 어른이 되는 거란다. 그 순간 로비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백서연 씨, 뺑소니, 교사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서연은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울었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백승찬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백승찬은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약속합니다. 백운가는 다시 원래의 철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음식은 독점이 아닌 나눔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며칠 뒤 서연은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백서연은 뺑소니,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백운가의 새 광고판이 보였어요. 백운가 나눔의 맛, 모두의 행복.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독점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것을. 한편 백운가 본사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승찬은 다시 회장직에 복귀했고 도윤을 후계자로 공식 지명했어요. 여러분, 민도윤 씨를 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 백운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임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도윤은 대학도 안 나왔고 요리 경력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백승찬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필요한 건 학벌이나 경력이 아닙니다. 바로 철학과 마음입니다. 도윤 씨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백승찬이 믿어주니 그도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할아버님께 배운 철학만큼은 지키겠습니다. 음식은 독점이 아닌 나눔이다. 이 정신으로 백운가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백승찬은 약속대로 비법 소스의 레시피를 완전히 공개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요리학교에도 무료로 배포했어요. 레시피를 공개하자 오히려 백운가의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사람들은 백운가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백운가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도윤은 백승찬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백승찬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아, 사람들은 맛만 사는 게 아니야. 진심을 사는 거지. 우리가 진심으로 나눔을 실천하니까 사람들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본 거야. 도윤은 백운가의 후계자가 된 후에도 자신의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운가에서 받는 급여의 대부분을 유기견 보호소에 투자했어요. 할아버지, 저 보호소 리모델링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직원도 더 고용하고요. 백승찬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자네 돈이니 자네가 쓰고 싶은데 쓰면 되지. 그리고 요리 교실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보호소 옆에다가요. 무료로 운영하면서 보호소 개들이 뛰어노는 걸 보면서 요리를 배울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야, 도윤아. 도윤은 말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먼저 유기견 보호소를 완전히 리모델링했어요. 낡고 좁았던 공간은 밝고 넓은 보호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각 개들에게는 충분한 공간이 주어졌고 햇살이 잘 드는 큰 마당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보호소 옆에는 작지만 따뜻한 요리 교실을 지었습니다. 무료 요리 교실 백운가 나눔센터. 도윤은 이곳에서 일주일에 3번 요리를 가르쳤어요. 요리사를 꿈꾸는 청년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은 주부들, 심지어 다른 회사의 요리사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승찬도 가끔 이곳을 방문해 함께 가르쳤죠. 여러분, 요리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마음입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수업이 끝나면 도윤은 학생들을 보호소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저 개들은 모두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죠? 마당에서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깜순이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다리를 조금 절지만 깜순이는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이 개들을 보면서 저는 배웠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요.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나누면 세상도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요. 학생들은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걸 포기했었어요. 부모님을 잃고 꿈도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았죠. 하지만 한 분을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도윤은 옆에 서 있는 백승찬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걸 나누면 언젠가는 더 큰 것으로 돌아온다고요. 백승찬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이는 저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도윤이를 구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구했죠. 도윤의 요리 교실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료 요리 교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의 입양률도 크게 증가했어요. 사람들이 요리를 배우러 왔다가 개들과 교감하며 입양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였죠. 어느 날 도윤은 보호소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깜순이는 도윤 발치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요. 백승찬이 옆에 왔습니다. 도윤아, 뭘 생각하고 있나? 그냥 신기해서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꿈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었어요. 도윤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네요. 요리도 하고 보호소도 운영하고. 백승찬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다 자네가 나눴기 때문이야. 자네는 가진 게 없었지만 그래도 나눴어. 폐지를 주워서 할머니한테 줬고 개들을 돌봤고 나 같은 노인을 집에 데려갔지.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나눔이야.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그게 진짜지. 백승찬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자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할아버지? 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힘들어도 어려워도 꿈을 품고 살아야 해.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해. 자네가 세상에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와. 백승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자네를 봐. 자네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베풀었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돌아왔잖아. 이게 우연이 아니야. 이게 바로 나눔의 법칙이지. 도윤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포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자네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걸 깨워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개들이 여전히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석양이 보호소 마당을 물들였어요. 백승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이제 들어가자. 오늘도 소스 만들어야지. 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래. 자네가 이제는 나보다 더 잘 만들걸.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꿈도 이뤘고 행복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날 밤 옥탑방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백승찬과 도윤, 그리고 깜순이. 세 식구는 그렇게 함께 저녁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나눔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 다음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잘 듣고 계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